미생물학은 출발이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출발을 해요. 탄저병으로 죽은 가축에서 시체에 병균이 있다. 그거를 키울 수 있다. 그 키운 순수한 세균을 다시 건강한 동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똑같은 병으로 죽는다. 작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살찌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먹는 것으로 그걸 줄여줬어요. 23주 만에 175kg인 사람이 51kg 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라운 과학 이야기로 가득한 아삭아삭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물 좀 아십니까? 네. 아, 어린이들 몇이 안다고 대답하는 걸로 봐서 확실히 수업 시간에 들은 걸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좀 오래되긴 했죠. 그럼 혹시 미생물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 몇 분이 있으시군요. 그 눈으로 보신 거는 아니죠? 네. 이 미생물이란 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미생물의 세계를 알게 되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세상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오늘 그 세계를 사과나무에서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해 주실 김흥빈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생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어디선가 보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서 보면 볼 수 있나요? 집에 현미경 갖고 있다가 아, 현미경이 있다면. 아니면은 네. 뭐 어디 과학관 뭐 그런데 그렇군요. 네, 잘은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다고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그 미생물이면요, 생물은 생물인데 네. 어떤 걸 미생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물, 식물 아시죠? 동물, 식물은 네. 알죠? 나머지 다. 아, 동물, 식물 식물, 빼고 나머지 다. 다인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균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곰팡이 그리고 그렇죠. 네. 세포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아닌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강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오늘 사실 현미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좀 듣는 중에 좀 과하다 싶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끝까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인간이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지금 현미경 2개 보이실 거예요. 어느 현미경이 더 현미경 다 보이세요? 더 멋있어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네, 아마 대부분 다 저 로버트 훅이라고 써요. 현미경 멋지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즈 2개 있고 나름 램프 달아서 광원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루벤 훅의 현미경은 현미경인지 뭐 쥐덫인지 좀 알기가 그래요. 네, 물론 개성에 따라서는 저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능은 어느 게 좋을까요? 성능은? 네, 역시 시험들을 많이 보셔서 질문제 의도를 아시는군요. 성능은 루벤 훅께 더 좋습니다. 사실 저 로버트 훅은요,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29살의 교수가 됐고요.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왕립학회에 총무를 하고 있었고요. 교수가 되던 해에 현미경을 만들어서 이제 안 보이는 세계를 관찰을 해서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아주 당대 베스트셀러를 내놓죠. 옆에 있는 레벤후크는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상인이에요. 둘이 나이는 비슷합니다. 근데 후크는 집안이 가난해서
교육을 거의 못 받았고 10대 때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그 유리 세공 도제 생활을 하다가 20살 때 다시 돌아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장사를 했지만 이 호기심이 많고 뭔가를 보고 싶어서 저걸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성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능의 힘은 렌즈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 루베누크의 현미경의 렌즈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마치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처럼 거기 렌즈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주 조만한 뾰족한 게 하나 있죠. 그 위에다가 이제 보고 싶은 걸 놓고 광원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렌즈가 좋아요. 렌즈가 좋아요. 소위 말하는 해상도가 뛰어나요. 고화질.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후크가 그린 벼룩이에요. 직접 그린 거예요. 후크는 저렇게 그림도 잘 그렸대요. 엘리트 그림 잘 그렸죠. 그러니까 저런 책을, 저런 그림을 담은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책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못 보는 걸 보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성공 가도를 누리는 후크와는 달리 이 루베누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까 20살에 돌아왔어요.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잘했어요. 돈도 좀 벌었고요.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고 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근데 불행히도 4명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34이 되던 해에 그 아내마저 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1668년에 아마도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영국으로 딱 한 번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3년 전에 출간한 마이크로그래피아가 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운명적으로 루베누크가 그 후크의 그림을 보게 돼요. 옆에 있는 저 벼룩을 본 거죠.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구나. 돌아와서 직접 렌즈를 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벌써 유리 세공 도제컬을 했었고 이 천 장사를 하니까 이 천을 잘 보려면 이 돋보기로 이렇게 늘 밥버릇해서 이 렌즈에 관한 하여튼 지식이 대단하죠. 이 실제 지식이 열정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깎아서 만들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현미경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봤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런 뭐 좀 이나 이런 거 볼 때 루베누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고추를 먹으면 맵죠.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사실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지. 그건 통증이에요. 그래서 루베누크는 야, 이 고추 여기는 분명히 내 혀를 찌르는 뭔가 작은 알갱이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거를 봐야겠어. 그래서 고추즙을 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그런 건 안 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상한 것들이 막 꼬물꼬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별걸 다 봐요. 자기 대변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 이 닦지 않은 할아버지 이스에 낀 찌꺼기도 보고 뭐 빗물 묻은 걸 다 봐요. 그걸 그려서 옆에 보시는 그림 보면 옆에 있는 벼룩도 잘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림 예술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루베누크는 그 그림을 잘 못 그렸대요. 저건 누가 그렸느냐? 이 그림 아세요? 과학만 아시나? 예술은 모르시고. 이거 저기 그 유명한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 누가 그랬죠?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화가가 그랬죠. 같은 동네 친구예요, 루베누크하고. 동갑이고요. 그래서 루베누크가 저런 화가를 비롯해서 스폰서도 해주고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좀 그려봐라. 그리면 자기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림이 정교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림을 영국에다가 보내요. 왕립학회에다가. 근데 처음에는 영국에서 받아보고 좀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하던 네덜란드의 한 아마추어가 보내는데 뭐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크를 보냅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후크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고 루베누크는 저 이후로 죽을 때까지 40년간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만천을 보내고 그리고 사실 멋진 일이 보여지는데 루베누크가 정말도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왕립학회 회원으로 추대가 돼서 회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루베누크가 우수하다, 후기 우수하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루베누크 호기심
열정으로 한 거고요. 과학은 우리 주변에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생물의 세상이 드러납니다. 안 보이던 세상이.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요. 한 1600년 중반에서 한 200년 흘렀어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루베노크 훅 시절이 과학혁명 시기예요. 17세기 중반. 사실 그 시대 중세에서 넘어오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냥 이 벌레 같은 것들, 뭐 구더기 이런 거는 그냥 음식물이 썩으면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썩으면은 그 구더기가 그냥 꼬물꼬물 기어 나오고 더러운 바퀴벌레 나오고 뭐 쥐 나오고 그러니까 야, 쟤들은 이게 썩으면 그냥 생기는가 보다 그랬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겨놨어요. 쥐를 만드는 법. 오늘 밤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그 통밀 한 주먹 해서 요만한 병에 담아요. 그리고 위에를 입던 속옷으로 막아야 돼. 세건한데. 이거 딱 막아요. 그 사람이 써놓기를 한 3주 놔두면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콩콩하게 나면서 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쥐를 만드는 법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예,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첨언을 했냐 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쥐가 새끼가 아니고 성체의 모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과학혁명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아닌 게 알게 되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하지만 루베노크가 발견한 이런 작은 생물들은 생긴다. 저절로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논박을 막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깃국을 끓여다가 식으면 썩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뿌얘지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꼬물꼬물 보인단 말이죠. 이거 봐라. 얘는 생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끓이면 없어진다. 근데 이제 뚜껑을 닫고 끓였어요. 없어졌어요. 안 썩어. 뭐라 그러냐면 옛날부터 공기 중에는 뭐가 있다. 생명력. 공기를 막아서 그렇다. 뚜껑 닫고 끓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뚜껑 열고 끓여야 돼. 열고 끓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저 플라스크를 보시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꽤 구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기는 들어가요. 공기는 들어가는데 미생물은 들어는 가요. 그런데 구부러졌으니까 밑에 딱 걸려버리죠.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기는 들어가는데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이 막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자연 발생사를 완전히 이제 없애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파스테르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독일의 코후, 독일 프랑스, 독일의 코후는 그거를 보고 그렇다면 이 병 이런 것도 미생물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 걸리면 이런 거예요. 서양도 천벌받았다. 저 시궁창에서 악귀가 나와서 병들게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코후가 아니다. 제일 먼저 한 게 탄저병이에요. 탄저균. 그 9.11 태어났을 때 탄저균. 탄저병으로 죽은 가축에서 세균을 분리를 해요. 죽은 시체에 병균이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키워요. 두 번째. 그거를 키울 수 있다. 키운 다음에 그 키운 순수한 세균을 다시 건강한 동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똑같은 병으로 죽는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죽은 동물에서 똑같은 세균이 또 나온다. 4개. 4개의 원칙을 세워요. 그게 이제 코우의 원칙이라는 건데 사실 그 지금 되게 중요해요. 이 역학을 조사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밝혀져요.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1900년대로 오면서 항생제가 발견되고 소위 말하는 미생물학의 황금시대가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미생물학은 출발이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학의 발전 과정은 미생물을 잡아 없애는, 병원균을 잡아 없애는 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미생물은 다 악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한테 이롭거나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워낙 저 인상이 강해서 미생물하면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 현미경을 갖고 제 눈이 현명이라면 제가 여러분을 딱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냥 꼬물꼬물, 우글우글, 오글오글. 제일 위에 있는 거 파란색 동글동글 포도송이. 포도송이 동글동글 포도상 구균이에요. 우리 피부입니다. 한 10,000배 확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 노란색 동글동글한 거 있죠? 포도송이. 그러니까 황색이잖아요. 황색 포도상 구균. 저는 코 아닙니다. 저 삐쭉삐쭉 코털이 아니에요. 상피세포입니다. 코 아니니까 옆에 허연 그 찌꺼기는 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충치입니다. 충치. 충치에 아주 여러 세균이 오글오글하죠. 오글오글해요. 충치 전염병입니다. 키스로 옮아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사실 우리 몸은요, 온 겉에다 미생물인데요. 겉이 이것만 겉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속은 살이 속이지 여기도 다 겉이에요. 이게 큰 파이프 아닙니까? 빨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쓰는 거 빨대 이렇게 인형 달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 곰돌이 인형에 지금 빨대 있는 거라고 이거. 들어가고 빨대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아시죠? 어딘지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거예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식도로 해서 위. 원래 위는 강산이라 세균이 못 살아요. 근데 사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헬리코박터.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꼬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장으로 가요. 그다음에 노란 세균 보이시죠?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균이에요. 그냥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장이에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대장이에요. 대장균이 있습니다. 가장 우글우글하죠. 대장에서. 가장 미생물이 많아요. 한 1000종류 살아요. 얼마나 많으냐? 성인 기준으로 여러분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무게가 약 1.5kg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1.5kg 빼신 거예요, 그냥. 더 빼시고 싶으시다면 몸 전체에 있는 거 하면은 한 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몸무게 쓰실 때 3kg 빼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개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잘 살기 위해서 요즘에 요거트 드시죠? 다음에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 드시죠? 왜? 잘 살려고. 근데 직접적으로 그걸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다는 거죠. 걔네 살리는 거예요. 걔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조상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음식은 온통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죠. 그러니까 맛있는 미생물이에요.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장이 튼튼한 민족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장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니까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추측에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식단 변화에 큰 원인이 있을 거다. 저와 같은 음식이 점점 줄고 서구화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분명히 왜냐하면 미생물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바로 먹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이 먹이거든요. 여기는 서식지고 그러니까 뭘 먹냐에 따라서 다른 미생물이 달라져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미생물을 어떻게? 먹는 거로서. 그러니까 좋은 거를 먹어서 좋은 미생물을 잘 가꿔줘야죠. 그게 좋은 체질을 갖는 길이에요. 좋은 체질을 갖는 길. 자, 잘 먹으면 좋죠? 아시겠지만 몸이 아주 약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 가서 뭐 맞으시죠? 링겔 맞으시죠. 이렇게 먹어서 미생물을 잘 살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망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직접 넣어줘야 돼요. 어디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식을 하죠. 앞에 있는 피컬, 네. 저거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을 이식해줘야 됩니다. 왜 미생물이 똥을 이식하느냐? 미생물을 다 배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미생물이 1%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은 똥을 이식해줘야 돼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생겼어요. 올 3월 달에 좋은 똥을 보관하고 있다가 냉동 상태로 곧바로 쓸 수 있게 각종 병원으로 보내줍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뭐 저럴 거 뭐 있느냐. 요즘에 용기 좋은 거 많은데 아침에 몸 좋으실 때 좋은 똥 좀 받으셨다가 식구별로 집에 냉장고 좋은 거 있으시니까 잘 보관하세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은 아마 잘 될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요 미생물을 살찌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작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봤어요. 특정 미생물이 많아요. 그게 살찌는 미생물 같아. 그래서 그게 한 3분의 1쯤 돼요. 그걸 줄여줬어요. 뭘로? 먹는 것으로. 23주 만에 175kg인 사람이 51kg 뺐어요. 물론 그래도 120kg지만 하여튼 51kg 뺐어요. 굶지 않고 미생물만 바꿔서 그렇게 했더니 그 미생물 확 줄었어. 살찌는 비만은 질병입니다. 원인균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는 장내에서 여러 미생물 대사물질들이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 세포가 인간보다 10배 많은 미생물 세포 우리 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초유기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철학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예,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고 몸 자체가 사회예요. 우리는 본시, 조화, 공생,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오늘 3가지 강조합니다. 미생물은 아름다운 생물이다. 과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는 본시 더불어 살게 되는 존재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빈 교수님 강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미생물 사진 나오는 장면에서 이야, 내 눈이 현미경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시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 제 눈이 현미경이면 지금 교수님의 모습이 우글우글, 찌글찌글, 오글오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바글바글. 네, 바글바글. 자, 함께 재밌게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쪽에 남학생이시네요. 세상에 작은 생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생물들 중에 미생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요, DNA를 뽑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요. 미생물 키우지 않고요. 직접 DNA를 뽑아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종류인지. 미생물 중에서 얘네들이 어느 집안 소속인지 그걸 찾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까? 네. 제가 하나 드려볼까요? 네. 최근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예,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도 미생물의 일종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지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이러스는 전공은 아니지만요. 네. 제가 교과서인 정도를 말씀드리면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에요. 네. 자연 숙주는 동굴에 사는 과일 박쥐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 과일 박쥐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먹다가 제대로 익지 않으면은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원래 숙주인 박쥐에서는 별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사람한테 와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피가 나게 하고 그리고 피를 못 굳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혈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퍼지냐면은 그런 피를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비물, 타액을 접하거나 그런 전염이 되는데요. 특히 또 아프리카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씻어서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강물에 나가서 그 시체를 씻으면 쫙 퍼지니까 네. 사실 이 바이러스가 뭐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딱 자연 숙제 기다리고 있다가 쫙 퍼져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고 환경을 자꾸 파괴 들어가서 접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의 여행, 이동을 그렇죠. 통해서 이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그 사태는 진정하려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말씀도 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우리 사람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미생물에 대해서 재밌는 시각을 열어주신 우리 김용빈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는요, 40세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의 수명이 2배가 된 걸까요? 그건 바로 과학의 힘이라고 합니다. 파스텔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미생물을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이나 항생제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사과나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과학의 힘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